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7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2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2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 개묘년 갑인월 을묘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입니다. 인월의 을목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는데요. 사주를 볼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먼저 일간인 내가 어떤 일간이냐,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격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짜여져 있느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갑목 다음으로 을목은 두 번째 천간이 되면서 갑목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 나무가 될 것이고, 나무는 물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은 나무이지만 기운적인 것으로 보면 따뜻한 온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을목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을목은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갑목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나무이면서 온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얘는 음목이 아니라 양목이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음양의 차이는 비단 양은 남자 같은 성향, 음은 여자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향 자체가 다르니까 어떻습니까? 용도 쓰임이 다르게 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격이 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지가 강하고 좀 거치고 이런 사람들은 군인, 경찰, 검찰, 의사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너무 약해요. 피 보는 것도 너무 무섭고 총 드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강한 직종을 갖기가 어렵겠죠. 이런 사람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 남을 먹여주는 직업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갑목 같은 거 복습을 하게 되면, 어저께 갑목, 양목이었습니다. 이 양목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림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강하고 단단한 나무, 참나무라든가 소나무 같은 것으로서 옛날에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또는 배를 만들 때 썼던 단단한 아주 제목으로서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갑목이다라고 하면, 을목인 은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나무, 양류목, 잘 휘어지고 그러한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해서 마치 화초와 같다, 꽃을 피우는 화목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목인 갑목은 단단한 재질이기 때문에 용도 뭐로 쓴다? 제목으로서, 즉 동량지목으로서 이렇게 쓴다라고 했는데, 을목은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서 쓰지 못하고 꽃을 피우는 용도, 목화 통명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즉 꽃을 피워서 세상 만인들에게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을목이죠.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좀 첫인상이 좀 강하게 느껴지고 뻣뻣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좀 약간 억울한 게 뭐냐면, 자기는 나무이고 온기를 가지고 있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목민간으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목민간이라고 하는 뭐냐면 대민 업무를 하는 그런 공무원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이 되게 옛날 같으면 좀 관료로서의 그런 체질로서 좀 뻣뻣함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공무원들이 상냥하고 되게 부드럽습니다. 목민간으로서 백성을 이렇게 가르치고 백성을 보호해주는 역할,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갑목일간 사람들이 첫인상이 좀 뻣뻣하고 좀 고지식하다 보니까 처음에 사람을 가까이 하기가 좀 면이 있지만은, 갑목일간인 사람들은 좀 오래오래 이렇게 사귀어보는 것이, 살아보게 되면 이 갑목으로서의 어떤 진정한 사람의 맛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갑목이라고 하면, 을목은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을목이고요. 잘 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첫인상을 보면은 갑목은 좀 뻣뻣함에 반해서 을목은 되게 상냥하고 부드럽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간목처럼 제목으로서의 용도는 없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목화 통명에 대해서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을 해준다라고 하면, 을목이 병화를 보면 목화 통명이 되는 것이고, 개수를 보면 을목이 뿌리가 촉촉하고 마르지 않아야지만 을목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쓰고요. 물론 병화가 없을 땐 정화 쓸 수가 있겠고, 개수가 없을 땐 임수도 쓸 수가 있지만은, 병화, 개수를 쓰는 을목하고 정화, 임수를 쓰는 을목하고는 국세의 차이가 있죠. 즉 상격을 따지면 병화, 개수를 쓰는 을목이 더욱 상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을목은 경신금을 쓰는 예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하절이죠. 여름에 수가 용신일 때는, 이 수가 용신일 때는 금생수 해야 되니, 이때는 경신금을 쓰는 용도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간목처럼 간목을 작벌한다, 이런 용도로서 경신금을 을목이 쓴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수를 생하는 용도로 을목은 경신금을 쓸 수 있지만은, 을목을 작벌한다 용도, 이런 거는 없게 된다. 만약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인월에, 지금 마찬가지로 인월에 을목이 태어났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게 등맥 개갑이라서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왕절의 을목의 일간인데 간목을 보면 등락개갑이 아니라 오히려 화초가 심어져 있는데 그 위에 큰 나무가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그런 형상이 되죠. 큰 나무 밑에는 나무가 잘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햇볕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제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지 을목을 제하는 용도로 쓰지는 않는다. 그렇죠? 이것이 또 하나의 예외인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절에 수가 용신인 경우에는 금생수, 인성을 생하는 용도로 경금을 쓸 수가 있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을목은 병화를 보고 개수를 얻게 되면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봄에는 벚꽃이 될 것이고요. 가을에는 국화가 될 것이고요. 겨울에는 인동초가 에델바이스가 될 것이고, 여름에는 뭐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름 같은 때는 개수를 먼저 쓰고, 겨울에는 병화를 먼저 쓰고, 이런 차이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항상 을목은 사시사철 병화, 개수를 떠날 수 없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월령이죠. 월령에는 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 인월에는 뭐가 있습니까? 입춘과 우수라고 하는 절기로 구분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입춘이 되면서 겨울에서 봄으로 전환이 되고, 연과 월이 바뀌는, 연월이 바뀌는 그러한 기준점이 되는 것이니, 24절기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따진다고 하면 입춘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동지하고 하지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이 바뀌는 절기들은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월령에 따라서 항상 이 절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 뭐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요. 강의 열심히 듣다 보면 스스로 암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춘이 되면서 계절은 봄으로 전환이 되고, 봄은 인월만 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묘월과 진월도 모두 춘절 봄이 되는 것이다. 인월은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모춘이 된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묘, 진월은 목이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인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의 인관지 그 다음에 제왕지가 되죠. 제왕지. 인월은 목의 인관지,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실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왕하지만 진월은 목의 쇠지이면서 목이 왕하다기보다는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또 진월이 되면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목이 왕한 인월의 일간이 을목이죠. 어저께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도 일간이 왕하다고 했고요. 같은 목이 월령에서 목을 봤으니 당연히 이것도 신왕사주가 되는 것인데,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왕하냐,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왕하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인월이라고 하는 것, 특히 초춘인,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입춘이 지나서 우수 전까지는 그래도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춥다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병화로서
조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을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용신을 추용할 때 항상 병화 개수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월은 춥기 때문에 병화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을목은 간목처럼 동량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를 봐야지만 목화 통명이 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에 을목이 태어났을 때 관사를 취용하지 않고 병화를 취용해서 촉춘의 한기를 따뜻하게 만들고요. 을목의 어떤 내적인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한다. 이 발산한다 하는 것이 뭐예요? 화초가 꽃을 피우면 나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발산하는 것이 되죠. 더해서 개수를 얻는다라고 하면 이 개수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서 을목이 촉촉하게 말라 죽지 않도록 만들어주는데, 인월에 을목이 병화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개수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춘한이 든 것이다. 춘한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가뭄이 든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화는 봐서 따뜻해져 있긴 하지만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을목이 쪼랑바가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병화를 먼저 쓰고 다음으로 개수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먼저는 뭘 쓴다? 먼저는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쓰는 구조가 인월의 용신 취용하는 법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의 을목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 두 번째로 월령의 특성, 세 번째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목, 그 다음에 월지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겠습니다. 음대 양이 되는데 목이 목을 봤어요. 음대양이 되면 이거는 그래서 겁재가 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들 겁재격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겁재격이 아니라 일간 원래는 공식적인 어떤 것은 겁재격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걸록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면 걸록격은 아니지만은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고 해서 준걸록격,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인중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상관격으로 볼 수가 있죠. 상관격. 그죠? 근데 상관격인데 어떻다? 일간이 목이 더 왕하고 상관이 약하죠. 물론 병화가 인월의 병화가 약하다는 뜻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병화보다는 목이 더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목화 가상관격이 된다. 그래서 이건 설기태과가 아닙니다. 가상관격이 때 진상관격이 됐을 때는 설기태과가 되지만은 가상관격이 되면 설기태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왕한 일간을목의 기운을 발산시켜서 목화통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월의 을목은 병화를 얻는 것이 목화 가상관격이 되는 것이 좋은 사주의 배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오늘 일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을묘일주가 되죠.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간여지동이라고 하고요. 천간과 지지가 같다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뭐 부부가 좋지 해로하지 못하는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일주만 놓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사주는 전체적으로 사주 국세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이걸 놓고 봐야지 뭐 간여지동만 놓고 봐서 부분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연지를 보게 되면 또 목이 이렇게 있고요. 간목이 또 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저께 구조하고 좀 비슷해지게 되는데 개수까지 이렇게 있게 되면 사주 전체가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간목 투출되어 있고 묘목 두 개의 개수가 생목수로 다시 수가 목을 생하니 사주 전반이 뭐가 됐죠? 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물론 생시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는 전왕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어저께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목이 목으로 전왕격이 되면 곡직 인수격이 된다고 했고요. 화일간이 전체가 화가 되면 염상격이 된다고 했고요. 토일간이 전체가 토가 되면 가색격이 된다고 했고, 금일간이 전체가 금이 되면 이거는 백호격 또는 뭐가 된다라고 했냐면 종혁, 이건 종자부터 종격으로 보시는 이건 전환격입니다. 종혁격. 그 다음에 수가 전체가 수가 되면 이거는 윤하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곡직인수격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생시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니 이거는 생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병자시가 되면 자수를 얻었습니다. 연지 있는 자수에 이렇게 뿌리를 둘 수가 있으니 이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월의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니 목화 가상관격에 을목이 뭐가 되어 있다? 목화 통명이 되어 있다. 이 정도 되면 일간이 왕화에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금수운으로 가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목화운으로 가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이제 무오대운, 기미대운 때는 수기가 좀 부족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겠고요. 그래서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좀 걱정스러운 데는 이렇게 기유 대운이었을 때 묘유충이 되는 것은 조금 걱정스럽긴 하지만 뭐 그럭저럭 뭐 전체 목을 충하는 것은 아니니 상관이 없을 것이다.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금순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곡직 인수격으로 봐도 되고요. 그냥 내격으로 봐도 큰 차이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용신은 뭐가 된다? 화가 용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병자시는 뭐 금수운으로 가도 목화운으로 가도 뭐 나름대로 사주 구조가 좋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지만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묘술 화가 되죠. 요 병자시보다는 병화가 병술시가 더 강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병자시는 개수가 자의 뿌리를 이렇게 둘 수 있었지만은 병술시는 개수가 낙동강 오리알이 됐죠.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충한이 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봄에 가뭄이 들면 목이 아무리 왕하더라도 나무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 목화운이 좋을까요? 금수운이 좋을까요? 당연히 이건 같은 병화가 투출한 병술시 병자시라 하더라도 병자시는 뭐 대운에 상관이 없지만 병술시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죠. 금수운이 좋을 것이고,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종격이 되지 못하죠. 무토 있으면 이건 파격입니다. 파격도 아니고 이거 내격으로 봐야 되는데 완전 군겁 쟁제하는 사주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경진시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목이 굉장히 왕하다 하더라도 경금이 옆에 있으면, 신금이 옆에 있으면 을목을 상하게 되는 것이니 이거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정인이고요. 편인이 있어서 정편인 혼잡 이런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개수 임수가 뿌리가 하나도 없고요. 지지는 말라붙어 있는데 천간에 잠깐 비 내렸다가 말라붙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충한이 든 것이요. 이거는 임수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금수 목화운이 아니라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야 되고, 개미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을유시 같은 경우에는 묘유충이 되죠. 어저께 말했던 이것도 왕자, 충쇠, 쇠자, 발하는 좋지 못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 을주시는 가장 피해야 될 생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